오늘은요, 요즘 거래량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가 사는 것일까? 이 매수 주체자를 좀 살펴봤어요. 네. 30대 젊은 세대들이 이 1분기 26% 정도 네. 매수 주체자가 되었더라. 이게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매수자로 유입이 되고 있고, 젊지 않아도 생애 첫 매수자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상승이다. 그쵸? 아.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요즘 거래량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가 사는 것일까? 이 매수 주체자를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이 1분기 아파트 매수에서 누가 가장 많이 샀을까? 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 봤다 치고? 네. 30대가 가장 많이 산다. 맞아요. 네. 이 40, 50대, 이 좀, 가정을 꾸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30대 젊은 세대들이 이 1분기 26% 정도 네. 매수 주체자가 되었더라.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더라. 그리고 실제로 저번 달 5월 서울 생애 첫 매수자가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네. 보니까요. 이 서울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자가 4,017명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매달 이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잖아요. 이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좀 많이 늘었다 해서 저희가 한 4,000건, 4,500건 이렇게 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애 첫 매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딱 보는 순간 네. 이거 좀 옛날이랑 다르다. 이 새로운 뭔가가 생겨났다. 네. 이게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매수자로 유입이 되고 있고 젊지 않아도 생애 첫 매수자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상승이다. 그쵸? 아. 나왔습니다. 네. 네. 하이라이트로 써주길 바랍니다. 이제 상승이다. 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할 때 이 표면적인 것만 보면 이런 오류를 갖게 됩니다. 제가 오류를 보냈습니까? 그렇죠. 오류죠. 네. 그게 네. 뭐냐면 30대가 이제 집 매수 주체로 일어났잖아요. 왜 30대가 주 매수 주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2012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30대, 40대 초반 네. 사람들이 집을 아예 안 샀어요. 아예 안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집을 안 산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값은 그냥 폭락할 일만 남았다. 이런 게 이제 주 분석의 기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번 시장은 달라. 이런 거였죠. 네. 그런데 지금은 30대 위주의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뉠까? 이거의 가장 근본 원인을 딱 보면요. 30대의 주층이 30대가 나타내는 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회 초년생이에요. 사회 초년생이 세상에 나와서 뭘 하냐면 그때 시장 분위기에 가장 극도로 매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 시기에는 그냥 이미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마음 먹은 그게 아니고 시장 분위기가 침체기였어요. 완전 바닥이었죠. 그냥 침체기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완전히 몰입되는 거예요. 그냥 침체기니까 집을 안 사고 다들 안 사니까 나는 집을 안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30대들은
가장 호황기, 엄청난 상승기를 겪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사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강박관념 같이 갖춰져 있어요. 제가 30대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하락이라는 걸 인정을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30대들, 사회초년생들은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왔을 때의 그 사회의 분위기에 극단적으로 매몰된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있고요. 자, 그러면 다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기존의 주 매수층이 40대, 50대였잖아요. 네. 그럼 왜 40대, 50대층이 주 매수 주체가 될까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30대가 자금력이 있는 세대냐 아니냐? 없죠. 원래 없죠. 근데 매수 주체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은행이 대줬죠. 은행이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네. 그럼 그 전에는 30대들이 지원을 좀 은행을 받고, 대주를 네. 안 해서 했냐? 아니죠. 다 해줘요. 해주는데 기본 자금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추측을 해보면 뭐냐? 부모님 돈에서 나왔다. 지원을 좀 받는다. 그렇죠.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요, 잘 이걸 연결을 해보시면, 자,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죠. 그런 집을 지원을 받아서 샀어요. 그러면 자, 이 부모님 세대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 세대라면 네. 그래도 30대보다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있죠. 근데 부모님,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거 없지. 아, 지원해주고 나서는 그렇죠. 없죠? 지원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없잖아요. 지원해주려면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이게 연결해 보면 뭐냐면 새로운 매수 주체가 나타났지만 기존에 있던 매수 주체들이 탈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시켜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주체였던 40대 그러니까 지금 매수 주체는 여전히 없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주식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애기업은 엄마, 스님, 네. 그 다음에 구두 닦기 이런 친구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 이때가 뭐예요? 매도할 때다. 그렇죠. 시장을 떠날 때다. 그러면 왜 이거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시장에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게 시장의 끝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시장에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끝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의미는 시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원래 이걸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들어왔을까? 왜 들어왔을까? 웅성웅성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얘기를 듣고 뒤늦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험한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하락시장 상승장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경험 있는 주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분위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30대가 분위기에 매몰된다.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들이 지금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뭐냐면 시장에 원래 그 많던 상승장에서 거래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비하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경험과 기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폭등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안 샀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폭등장을 겪었잖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겪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때 돈 벌었던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려고 마음 먹었지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었잖아요.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엄청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의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많이 들어가요. 자, 이게 부동산에만 이런 일이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투자 상품이 네.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그리는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96,000원 찍을 때까지 막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산 사람도 있는데 내려올 때 8만 원대에 산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때 사냐면, 올라갈 때는 좀 이 너무 높은 가격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올라가지만 이제는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 사요. 그러다가 이제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96,000원 찍고 떨어졌어. 근데 96,000원하고 8만 원대 초반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싼 거예요. 한 번 꼭대기를 찍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는 게, 네. 제가 여기 오늘 스튜디오 오는 길에 비트코인 시세를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괜찮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몰랐던 사람들이 가장 싸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딱 반등 구간에서예요. 그래서 이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네. 안 사요. 그래서 매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네, 없다.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번엔 달러가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등장의 전형적인 그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매수의 이 거래량이 좀 당연히 지속적으로 지금 이 늘어나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몇 달 동안은 네. 이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정체기가 온다. 네. 그리고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전형적인 하락장으로 돌입하는 딱 그 시그널이에요. 요즘 좀 영상을 찍는 주제들을 보면 네. 뭔가 그런 그 하락에 초점에 맞춰지는 시그널들이 계속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새로운 주체자, 매수 주체자가 나타났다. 네. 이 생애 첫 매수자, 그리고 30대 젊은 세대들이 이 매수의 주체자로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좀 상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인트로를 찍어봤는데 네. 제가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또 그걸 또 짚고 넘어가는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